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4월은 너의 거짓말이라는 이게 드디어 나왔군요. 네,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이죠. 우선 줄거리를 설명드리면 네. 주인공은 천재 피아니스트. 여기서부터 좀 고급지지 않습니까? 만화를 만들려면 천재 정도는 돼줘야 되나 봐. 역시 천재가 아주 꼭 일본 재능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꼭 천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뭔가요? 고세이고요. 고세이. 네, 현재 중학생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음악 학원을 하던 엄마한테 피아노 레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원래 가족끼리 뭐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거 쉽지 하면 안 않은데. 된다고 하잖아요. 아, 네, 집 자체가 훈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세이가 아주 고되게 훈련을 받아요. 우리 엄마가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어. 아, 피아노 배우셨나요? 그래서 못 배웠어요. 역시. 그래요. 안 배우는 쉽지 게 않아요. 좋아요. 네. 엄마의 꿈은 이제 점점 아들한테 이 피아노를 가르쳐 줄수록 커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욕심이 나는 됐으면 거지. 좋겠는 거죠. 근데 고세이는 이런 엄마의 바람대로 각종 콩쿠르에서 우승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엄마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신경은 날카로워지면서 엄마는 더 고되게 또 매정하게 고세이를 훈련시키는 거죠. 비극이네요. 네, 그런 고세이를 두고 사람들이 점점 수군대기 시작해요. 뭐 약간 팔 쪽에 멍자국도 있고 학대당했다고? 체벌, 체벌이지.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하는 모습을 본 관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수군거리기를 얘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래. 연주를 하는 아이다 해서 별명이 휴먼 메트로놈 이라고 불러요. 그죠. 완전 조그만 애기인데. 그래서 막 박자기처럼 너무 정확하고 엄격하게 악보를 지시대로 딱 연주를 하는 거예요. 진짜 기계처럼 네.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이 천재 소년이 어느 날부터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부터인데 더 정확하게는 피아노를 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생이가. 무대 고세- 위에서? 네. 그냥 어디서든. 어디서든? 그래서 피아노를 안 치게 된 게 아니라 못 치게 된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충격 때문인지 그 이후로 무대에 서게 되거나 피아노를 치면 어느 순간 피아노 소리가 아예 들리지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그냥 피아노를 관두게 되고 고세이는 중학생이 됩니다. 근데 같은 학교에 다니는 바이올리니스트 가오리를 만나게 되면서 가오리야. 카오리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싸 가오리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너무 그거 전형적이었나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뻔했나요? 네. 카오리라고 할까? 가오리라고 해요. 네. 넷플릭스에 가오리라고 번역해놨거든. 그렇구나. 가오리를 만나게 되면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가오리는 여학생인데 고세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스타일의 또 이런 연주자예요. 캐릭터 필요하죠. 네, 자기 마음대로 지 맘대로. 느낌 가는 대로 그냥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베토벤의 곡을 연주하더라도 그냥 가오리가 연주하면 가오리의 곡이 돼버려요. 장악을 해버리는 거야. 자기 자기 개성으로. 에너지로 약간. 네. 그래서 가오리가 콩쿠르에 나가면은 완전히 고세이랑 다른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세이 같은 경우는 우승, 막 어떻게 이렇게 악보의 지시대로 작곡가의 뜻대로 잘 연주했냐. 그치. 하지만 가오리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작곡가에 대한 모독이다. 너무 다른 해석을 내놨기 네, 때문에. 그렇게 가오리 색깔이 너무 입혔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관객상을 받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인 거야. 음색이. 관객들은 뭔가 자신의 색깔을 담은 가오리의 연주가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휴먼 메트로놈이었던 이 무채색의 정말 고세이가 자유로운 연주가인 가오리를 만나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좀 컬러풀하게 바꿔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작품이 떠올랐어요. 어떤 거요? 블랙스완. 자신과 있어. 약간 거기서 이제 완벽주의에 가까운 이제 주인공이 하나 나오고 자유분방한 다른 캐릭터가 어떤 자극을 막 주면서 그런 변화하는 대비가 있지. 맞아. 흑백과 맞아. 컬러의 대비가 있었던 기억이 나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 거기서도 딱 컬러로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도 무채색의 고세이예요. 정말 흑백밖에 없는. 근데 정말 가오리는 빛나거든요. 그런 가오리를 만나서 좀 색이 섞이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오랜만에 이걸 소개하려고 다시 한번 쭉 봤거든요. 이 애니메이션을. 근데 얼마 전에 종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 딱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1회 때부터 제가 다 챙겨봤는데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우승을 했거든요. 스포 아닌가요? 뭔 스포야? 뭐 이제 끝났으니까. 꽤 됐어. 한참 됐어. 너무 맞아요. 혹시 맞아요. 이미 대서특필 됐기 1회부터 때문에.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네. 중단해 주세요. 다 말해놓고.
이분이 우승을 했는데 이분이 특이했던 이유는 어떤 곡을 줘도 뭐 박진영의 허니, 이효리의 곡을 줘도 이승윤의 그냥 스타일을 이승윤 노래 같아요. 네, 맞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우승 소감으로 이승윤이 이렇게 말해요. 제 노래가 관객분들한테 잘 닿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에도 같은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가오리하고 고세이가 자신의 막 연주를 하면서 계속 속으로 외우는 주문이 다 알아 이렇게 맞아. 속으로 외워요. 그 되게 울컥하는 연출로 많이 나와요. 온 길을 다 모아서 다 알아 하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막 피아노를 치는 거죠. 근데 이 클래식과 대중음악 장르를 떠나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결같이 소원하는 게 그냥 자신의 음악이 누군가한테는 좀 닿았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삶에 좀 영향을 줬으면 좋겠고 또 자기의 음악이 좀 기억되길 바라는 게 그쵸. 모든 음악인의 소망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게는 클래식 음악보다는 대중음악이 엄청 더 많이 와서 그치. 닿았어요. 보통 그렇죠. 더 많이 듣기도 했고 그리고 쉽달까? 좀 그쵸. 그런 접근성이 거 있잖아요. 좋잖아. 네. 그 클래식은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어렵지. 네. 선입견도 있고. 근데 이 애니를 보면서 조금은 연주를 감상하는 법을 제가 깨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화니까 내가 연주하는 고세이의 생각을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맞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연주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연주하는지 알고 보니까 되게 지루하지 않고 감상하면서 보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실제로 이 작품을 제작할 때 관련 분야 사람들이 어드바이저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클래식 업계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조언을 바탕으로 홀 연주 풍경이나 연주 장면들을 담아냈고 심지어 그 가오리는 굉장히 화려한 연주자로 나오는데 그거는 사람 몸에다 모션 그거 다 붙여가지고 그 모션 캡처 따서 한 거야. 동작들을 따서 그거 그 연주 장면을 완전 그대로 찍고 고퀄이네. 그걸로 이렇게 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와닿았나 썼네요. 봐요. 네네. 뭔가 만화를 보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냥 한 연주자의 삶을 보는 듯한 되게 이입돼서 보게 돼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듣기만 했던 클래식이 좀 지루하다 했던 분들한테는 보이는 클래식 작품으로 추천을 드리고 원래도 클래식을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작품에 삽입됐던 곡이 실제로 발매가 되기도 했어요. 앨범으로. 그래야죠, 앨범으로 그래야죠. 나오죠. 네. 기본이죠. 한번 저도 다시 듣고 싶더라고요, 음악을.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클래식에 대한 좀 관심이 생기신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리가 좀 좁혀질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에 막연한 그런 어려움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을 때. 클래식의 대중화라고 했을 때 좀 어려운 작품이니까 보통 클래식들이 저희가 어렸을 때 음악 시간에는 무조건 배우지만 사실 가장 익숙해지지 않는 맞아요. 장르잖아요. 외우면서 그치. 듣잖아요. 그거를 가장 잘 대중화에 기여했던 작품이 노담의 노담의 칸타빌레였죠. 칸타빌레죠. 맞아요. 네. 저희 회사 선배 중에 한 분은 자기가 노담의 칸타빌레를 보고 클래식에 입문해서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을 하게 됐 와우. 어머, 진짜? 인생을 바꿔놓았네요. 그런 분도 계셨다는 맞아요. 거. 되게 좋은 작품이고 실제로 근데 노담에도 그렇지만 4월은 너의 거짓말도 서사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책디는 음악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제목은 4월은 너의 거짓말이며 이 남자애와 여자애는 대체 무슨 관계인 것이며 둘 사이 그 다하라라고 아까 책디가 얘기해준 것도 음악이 다하라도 있는데 되게 간절하게 둘 다 닿기를 원하거든요. 관객들에게. 그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심리 묘사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책디가 이 작품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책플리 시즌 1에서. 그래서 막 내가 그거 소개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라고 했더니 막 이거 편집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드립도 치고 했었는데 저는 이 작품을 다른 주제로 소개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이야기 구조 여러 자체도 가지가. 굉장히 재밌는 네. 작품이라서 보시기 추천합니다. 조금 맞아요. 어두워요. 처음엔 조금 어둡기 때문에 고생의 그 내면이 그려질 때는 나도 질식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답답하지만 결국에는 정말 컬러풀해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제가 그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 안 해도 될 4월은 듯? 너의 거짓말이냐. 근데 왜요? 말하면 스포라서. 보세요. 네. 근데 제목 자체는 되게 예쁘잖아요. 맞아요. 4월이 왜 거짓말일까? 사월은 너의 거짓말. 떠올라서 지금 또 찡했어. 아, 그래요? 마음이. 뭔가 찡한 내용인가 봐요. 네, 찡합니다. 한번 꼭 보시기 보십시오. 바라고요. 아니, 클래식 애니는 약간 노담에 멈춰 있었는데 맞아. 이걸로 약간 좀 리프레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담에는 완전히 성장에 집중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얘기였다면 이거는 두 사람의 관계성과 어떤 그 삶의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더. 네.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책플릭스